자, 장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0.7% 하락이 됐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요 구간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현재는 밑에 지지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1%가 좀 넘게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조금 종가 관리를 잘 해준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은 5천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가격이 깨졌잖아요. 이틀 전에 17일 날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편하게 이번 주는 조정을 받다 끝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이제 만약에 급락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상승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좀 만들어졌을 텐데 현재까지는 조정폭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구간부터 어제부터 사실상 보시면은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하락이 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깨고 좀 길어지는 하락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단순 조정이 나올 거냐, 그거는 일단 이번 주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구간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한 4,800만 원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상승은 흐름이 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밑에 추세 상단 그 밑자리로 다시 내려온 상태여서 비트코인하고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지금 저항 돌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단순 추세 돌파는 됐는데 상승장 상승 추세,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있죠. 요게 지금 여기 정도에 있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420만 원 정도의 자리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여기 550만 원 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서의 다시 박스권을 좀 그려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크게 밀리지 않으면 다음 주에 오히려 반등 가능성도 좀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볼게요. 어제 좀 제가 이제 분봉으로 놓고 봤는데 이 시점부터 해서 오후까지 반등이 나올 거다 했는데 사실 상승이 너무 약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나서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눌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자리를 다시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자, 1시간 봉으로 놓고 봐도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자리였는데 지금 밑에까지 오면서 다시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외바닥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밤 사이에 계속 조정 형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눌림보다는 오히려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넘어갈 수 있냐, 이제 요 숙제거리가 하나 다시 만들어졌죠. 그래서 단기간에 5천이 돌파될지 일단은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천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일봉상에서 밑단 추세를 좀 깨고 한 4,800만 원까지 조금은 더 밀릴 수 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뭐 잘 올라갔어요. 뭐 장중에 네오 코인도 잘 갔고 그다음에 뭐 다른 코인들도 잘 올라갔는데 네오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그럼 3만 원이 회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끝나지 않았나 바닥자리가. 그래서 여기를 지금 회복했다라는 거는 회복하면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3만 5천 원 돌파돼 버리면 이제 네오는 완전 바닥을 찍어줬다. 2만 원을 좀 못 갔나요? 딱 2만원 찍어줬네요. 2만 20원 찍고 나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대비 대략 50% 정도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는.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다 가는 건 아닌데 자기 사이즈에 맞게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안 좋은 내용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들이 뭔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을 주고 있고 밑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오히려 관심을 안 갖고 보다 보면은
뭐 추가 매수기에나 또 신규 관점으로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아쉬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잠깐이라도 종가 체크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리스크나 뭐 카이버 이런 애들 잘 가는데, 사실 카이버 같은 경우는 익절을 해야 되죠, 얘는. 그죠? 카이버는 좀 정리를 해서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좀 가져가야 되는데, 카이버에 대한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2,000원 넘어갔을 때 있죠. 단기 저항 넘어갔을 때 여기서 정배열이 시작됐습니다. 카이버는 정배열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로 완전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 추세.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우상향 될 수 있는, 길게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가고 조정받으면서 가고 요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자,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숙제만 남았어요. 뭐냐면은 여기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이번에 올려놨는데 다시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한 2,400원에서 2,500원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아직도 전반적인 흐름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외하고도 그동안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특히 이번에 많이 밀리지 않고 정배열을 유지해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보라코인입니다. 보라코인은 정배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단기간에 잠깐 보면 뭐 박스권이 이탈됐고 지지선이 깨지고 저항 넘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라코인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지금도 상승 추세예요. 비트코인은 아직 상승 추세가 아니거든요. 5,500만 원이 넘어가야 상승 추세인데, 보라코인은 언제든지 슈팅 가능한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대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보라코인이 이번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상승의 어떤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눌린다고 한다면은 보라코인이 1200원이 이탈돼 버리면 상승 추세가 끝나버려요. 아무리 여기에 호재가 있고 내용이 좋다 그래도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되는 시점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지션 자체가 신규 매수 자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역배열로 진행될 수 있는 초기 자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200원에 대한 값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상승도 좀 갖다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뭐 나머지 코인들은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방향은 전체 상승장을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단기간에 중간에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조금 있을 뿐이지 아직 방향은 상승이 살아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살아 있어요. 전체 주봉상에서 보거나 월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전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얘가 이제 꺾이는 시점은 월봉상에서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깨지면 역배열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코인들도 좀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텐데, 물론 거기까지 좀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흐름은 유지되고 있고, 주 단위로 봤을 때 하루하루 말고 주 단위로 한 주 동안의 주 단위로 봤을 때는 길게 갈수록 오히려 반등이 지속적으로 1, 2주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봉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놓고 계산해 보지만, 요거를 주 단위로 놓고 보면 상승 유지는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일봉상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뚜렷해지려면, 상승 추세가 뚜렷해진다면 5,500을 넘어가야지 상승 추세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카이버처럼 이렇게 조정받고 상승, 조정받고 상승,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 상승, 또 조정 상승.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폭이 좀 길어질지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뭐 할 거는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홀딩하는 관점으로만 가신다면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뭐 보니까 뭐 별도로 코인들이 움직임이 안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됐을 때, 그죠? 마이너스 7% 하락됐는데 다른 코인들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다. 비트코인하고 유사하게 밀렸다라는 거. 그만큼 방어를 잘 해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전한 하락, 저번처럼 이렇게 막 계속 밀리는 이런 시장이 아닌 지금은 단기 흐름으로라도 하락 추세가 약간 멈췄기 때문에 상승, 매수에 대한 어떤 그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고, 확실히 하락할 때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도 보면은 많이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데이터로 봤을 때 여기서 좀 잘 움직임이 잘만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다시 저항 돌파가 되면서 한번 상승 추세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인해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홀딩 또는 관망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고,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망가질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요 자리라 그랬죠,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데 요 하단을 깨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코인 시장이 대폭 망가집니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망가질 거예요. 절대 회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4천만 원을 좀 지켜주면서 또는 추세선을 좀 지켜주면서 유지만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호재로 작용될 때 코인 시장에도 좀 좋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